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단 제18회 도시정비법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전체 진도가 두 순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합격단 문제집 전반 분야가 책자로 나왔고 오늘 내용이 포함돼서 합격단 객관식 문제집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합격단 문제 속에 기출문제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반복을 계속해서 문제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좀 달라진 게 여러분 각각 문제마다 요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요약집 몇 페이지에 있는지가 상단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훨씬 쉽게 했으니까 펼쳐서 읽어보고 문제 다시 풀고 틀린 문제를 맞은 문제도 그 부분 다시 읽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1번 문제를 보면 용어 옳은 것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1번의 재건축 사업이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자 이렇게 나오면 재건축이 아니고 요건 재개발 사업. 그래서 재개발, 자 정비사업 3개 중에 정구분이 어려우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하고 있다. 양호하다. 재건축, 시설이 열악하다, 재개발, 극히 열악한 달동네 같은 곳,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요놈은 재개발 사업이라 해야 되죠.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 주택 재개발 다 포함한 개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건축물을 지어준다라고 해야 되지 주택만 지어준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상가, 공장 재개발 포함했다.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에는 공동구가 들어가는데 국토법률에 의한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라고 했는데 공동구는 국토법령에 우리가 배운 그 공동구를 말합니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지하 공동구 설치하라. 그럼 지하 공동구에다 이것저것 집어넣는데 그 중에 공동구 협의회 심의까지 거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설치할 때. 그래서 공동구는 국토법률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여기에는 주민의 공동으로서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이런 걸 말한다. 야가 맞는 말이다. 4번도 말이 안 되는 게 대지라 하면은 정비사업구역과 인접구역에 지목이 돼 있는 토지. 정비구역하고 인접구역은 대한민국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 정비법상 대지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를 말한다. 토지를 말한다. 정비사업으로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말한다. 자산관리공사 이런 애들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게 쉬운 것 같지만 실수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딱 하셔서 이런 거는 무조건 다 맞춰야 돼요. 답이 3번. 자, 2번 문제 용어 정의 똑같죠? 똑같아요. 자, 이런 문제는 그 용어하고 정비기본계획 포함되어 있으니 요약집에 106페이지하고 108페이지하고 정비기본계획 다 한번 같이 읽으셔야 돼요. 틀린 것 정답은 1번.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죠. 자, 그러면 틀린 게 1번 나왔으니 2번부터 넘어가지 마시고 공동이용시설은 또 나오잖아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 4번의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요, 토지 등 소유자 개념할 때 주거환경 재개발 두 놈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를 말한다. 재건축은 지상권자 들어가면 안 돼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꼭 구분하셔야 돼요. 다 맞는 말이니까 재건축도 맞고 틀린 건 1번.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수립. 자, 틀린 것은 우리가 정비기본계획 제일 먼저 정비기본계획을 먼저 항상 머릿속에 도시정비법은 절차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정비
기본 계획을 짜면 여기에 맞게 정비 계획을 짤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 이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 외운 걸 자꾸 외우셔야 돼요.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재개발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짜야 되는데 이때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해요. 여기서 주의 잘 하셔야 돼요. 대도시 시장 이상은 반드시 짜야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안 짜도 돼요. 이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짜면 되고 그랬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나머지 얘네들은 승인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누가 짰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보고한다는 것도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정비기본계획 짤 때 주민공람 14일 이상에서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도시계획이 심의 거친다. 레파토리 똑같아요.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이라는 장기계획 짜지면 그러면서 정비계획을 기본계획에 맞게 짜서 여기에 맞게 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그 다음에 정비구역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돼요. 틀린 것은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안 짜도 돼요. 이 지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도시급 이상에서는 자율적으로 의무적으로 짜야 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겠다 할 때 외에는 안 짜도 돼요.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14일 이상 주민공람. 자, 여기서 정비기본계획은 주민공람 14일. 그런데 정비계획은 얘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공람할 때 30일 이상 한다는 것, 날짜 다르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 승인을 얻는 거 맞죠? 얘기도. 기본계획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고, 자, 답은 쉬워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자, 그러니까 답은 쉽지만 나머지 지문을 통과를 해야 답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주의할 점. 정비기본계획, 혹시 정비기본계획은 군수, 도지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지만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50만 이상 대도시 이상에서만 야를 짠다.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안 짜도 된다. 도지사가 짜라고 할 때만 짜면 된다. 그럼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이렇게 이거 짤 때 주민공람 14일 이상, 그 다음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서 보고한다. 관보 공부에 고시하는 건 당연한, 공부에 고시하는 건 이런 건 틀리게 될 수가 없어요. 고시해야 한다. 고시할 필요 없다 그러면 다 틀렸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답이 쉬워서 5번. 4번.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계획.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비계획 내용을 다 못 외워요. 못 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은 기본계획, 주거대책은 정비계획, 구역의 면적 이런 건 정비계획에, 그 다음 요거는 3번을 외워놔야죠. 건축물의 정비계획에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들어가거든. 시행예정시기. 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기본계획.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기본계획, 정비계획 내용도 한번 훑어보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따라서 답은 5번. 자, 안전진단 옳은 것은 111페이지부터예요. 여기 지금 옳은 거니까 4개 다 틀렸겠지요. 항상 머릿속에 안전진단은 여러분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만 들어간다는 거. 이 안전진단 들어가면 우리가 정비사업 중에서 뼈다구는 좀 알아놔야 돼요. 우리가 정비사업이 3가지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죠. 자, 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시기에 도래하면 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요. 비용을 들이겠죠. 물론 직접 안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다 맡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안권자가 직접 할 때는 비용을 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요청을 해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을 하면서 왜 정비계획 안 짜시냐, 정비계획 짜야 안전진단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고 30일 내 실시 여부를 통보해 줄 텐데, 이렇게 요청 들어와서 안전진단 할 때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안전진단 하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요 수립식이 도래했다. 그러면 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안전진단 실시한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두고, 토지 등의 소유자는 10분의 1 이상의 소유자 등의 동의 얻어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 뼈다구만 이렇게 알아놔도 그 지문 5개 중에 하나면 다 풀리거든요. 옳은 것은 안전진단 실시 요청할 때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제한할 때 3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 이상 동의 얻으면 요청할 수 있어요. 자, 2번부터 잘 보면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이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 없지요.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의 안전진단,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안권자가 직접 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 중에 하나 지정해서 네가 하라고. 그러면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시설안전공단을 딱 정해주면 얘들이 적법하게 다 걸쳐서 적법하게 다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결과가 만들어지면 입안권자하고 요청한 자에게 결과 보고서가 들어가요. 그러면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여건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하면 결정합니다. 정비계획 짜야 되겠다. 다 결정을 하면 이게 이제 시도지사한테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작년 문제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라고, 이게 틀린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고, 4번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못 하려고 안전진단 해야 돼요.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붕괴됐는데.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입안권자가 직접 실시할 때는 비용 부담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요청해서 실시할 때는 부담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읽을 때에 하나하나 쭉 해서 2번하고 4번 지문, 2번, 4번은 말도 안 되는 지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시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6번 문제. 정비구역 해제. 우리가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구역 등의 지정권자가 해제하여야 한다도 있고, 집권으로 지자체가 해제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있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제하여야 한다 나오면 2323 한 거, 바로 그거. 그러면 예정구역이 나오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예정지 지정됐다. 그러면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되는, 예정지는 이게 32325 할 때 바로 이 3년이에요. 예정지가 지정하고 3년이 가도록 구역 지정하거나 지정 신청을 하면 예정지 풀어버리는 거예요. 3년.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 설립해서 한다 할 때 그 A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구역으로 지정 곳이 된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립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떨어지고도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려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바로 조합 만들죠. 그럼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 돼요. B번.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구역 지정 곳이 된 날부터, 자, 이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3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맞는 말이고 4D도 조합이 만들어졌다. 이 조합 2라고 하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2, 3, 2, 3, 요 A, B, 2, 요 2년, 2, 3, 그 다음에 2, 3, 5.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3년이 3년, 3년, 3년. 전부 3년. 답은 2번. 그 다음에 D것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 이때는 이제 20인 미만이면 재개발 사업을 조합 설립 안 하고 할 수 있거든요.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5년 되는 날까지 직접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려요. 그래서 요 지문들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포인트. 예정지가 지정하고 정비구역 지정하자. 그러면 3년 나와야 돼, 3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든다. 2년, 2년.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바로 조합 설립인가? 3년.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조합이 만들어졌으면 3년 내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7번. 정비구역 안에 행위 제한. 정비구역 안에 행위 제한. 구역 지정됐으니까 정비구역이든 우리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구역이든 지정되면 똑같아요. 건축물 건축 등부터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건축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단 개발구역 안에서는 대수선도 허가받지만 정비구역은 대수선은 빠집니다. 그거 차이 빼고는 다 똑같다는 거. 그러면 나머지 특별할 거 없는데 3번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8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옳은 것만 골라봐라. 일단 우리 세계 사업 중에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이 4가지. 첫째, 극히 열악한 시설을 설치 확충해 줄 테니까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 소유자 등이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깔끔한 주택 등을 지어서 부대시설 지어서 주거나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환지 공급하거나 아니면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지어줄 수 있음. 혼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행자 나오면 이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섞어서 할 수도 있음. 그 다음에 시행자는 시설을 설치해 줄 테니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해라. 이거는 이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LH공사 등을 정할 때 이제 소유자 과반 동의 없고, 나머지, 여기에 이제 1호, 2호, 3호, 4호거든요. 나머지 방식으로 할 때도 시행자는 똑같아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하는데, 이때 시장, 군수 등 LH공사가 할 때 수용하는 방식, 환지, 관리 처분 이 3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할 때는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얻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을 수 있고 천재지변 등이 있으면 아예 동의 안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로 나머지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는 여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여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임시 거주시설 설치하세요 하는 것, 그런 저 뒤에 곁다리들 섞어서. 그러면 1번에 시장문수 등의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인 경우, 2분의 1 이하니까 2분의 1인 경우는 세입자 동의 없이 LH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세입자 동의 안 받고도 LH공사를 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기반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및 환집의 방법으로 혼용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거 두 개 섞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네 개 사업이나 이걸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팎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자금의 융자 알선한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맞습니다. 요거는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요 두 놈 얘기하는 거, 두 놈. 재건축은 아니죠. 재건축은.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전부 다 옳은 표현.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네 개 사업을 전부 다 정확하게 연습하셔야 되고 혼용할 수 있다는 것, 누가 할 수 있다는 것, 동의까지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 내서 5번 이상 반복하면 서면서 하면 돼요. 그거 안 하면서 안 외워준다고 잊어먹는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공법 쉽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문제를 엄청나게 주고 해설하기까지 하는데도 점수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한번 좀 방법을 바꿔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부터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9번 정비사업 시행 방법 틀린 것은 여기 지금 일단 정리를 해보면 재개발 사업도 이놈은 이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얘들은 이제 건축물 지어줘야 되죠. 건축물 부대 복리시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개발은 환지 줄 수도 있고 재건축도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한다. 환지 들어가면 안 되죠. 오피스텔 줄 수가 있다. 오피스를 주는 방식으로 할 때는 용도지역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어야 하고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는 것 연습을 하셔야 돼요. 틀린 것은 뭐 1번은 맞고 2번도 맞고 3번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다. 틀렸죠? 환지 공급할 수 있지요. 여기 환지 섞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초만 탄탄하면 답은 보입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10번 사업 시행자. 자, 또 시행자 정리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해서 해야 되는데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원 소유자 과반 동의 얻으면 요 시장 운수 등 LH공사 등의 공적 주체랑 공동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건설업자나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꼭 명심할 점은 재개발 사업은 신탁업자, 한국토지감정원하고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신탁업자, 한국감정원하고 같이 한단 말로 하면 안 돼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은 때려잡자 재건축, 무찌르자 재건축,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같이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틀린 것은 그쪽이 답일 거예요, 아마. 제4번 보세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의 과반수, 이 과반수까지는 맞아요. 동의받아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등과 공동을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보시면 얘를 암기를 못해서 암기를 해서 접었다 폈다 마음대로 할 정도로 암기되어 있으면 투두두두 읽다가 답이 딱 보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내가 덜 치밀하게 공부를 했구나, 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양 절대 하지 마시고 주제별로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되지 많은 양을 한두 번 읽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공부 방법은 법률이라는 것은 파트별로 7번씩 반복해야 되지. 예를 들면 700페이지를 한 번 보는 것보다 100페이지를 7번 보는 게 훨씬 점수 잘 나옵니다.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것. 자, 11번 문제가 재개발 사업을 시장 운수 등이 직접 시행한다. 우리가 여러분요
이 주거 환경은 어차피 시장 운수 등이 가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 설립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언제 조합 설립해요?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8가지 사유예요. 그 8가지 사유도 한번 몇 번 읽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바르지 못한 것, 얘가 아마,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해설을 먼저 볼게요. 시장 운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여기에 해당하면 직접 시행을 한다든가 LH 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다. 그럼 시험에는 니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은 제외한다는 예외 기준이 있으니까 실제 시험을 낼 때는 항상 재건축은 빼고 재개발 사업을 시장이나 군수가 직접 하는 사유다. 틀린 걸 골라봐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 11번 문제를 보면 재개발 사업이라 했지 재건축이란 말은 안 내요. 재건축은 예외가 있으니까. 재개발 사업을 시장 군수, 여기는 시장 군수지만 A 군수가 한다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거든. 바르지 못한 거 골라봐라. 이 문제가 이걸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은 당연한 일이고 니은에 제일 중요한 거. 고시된 정비계획이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할 때 이거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한다. 위법부당하게 인가 신청 올라온다. 그럼 시장 군수가 비켜라고 우리가 할 테니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도 재건축은 해주지 않아요. 재건축은 예외로 제외돼 버리든. 그러니까 재개발만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데 디귿 같은 경우는 실전에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 처리는 되게 힘들어요. 해제하고 아구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시장문서 승인받고 3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거나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한다. 신청하지 않는다. 이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점이 나머지는 뭐 순환 방식으로 하고 인가 취소됐다 하고 쭉 나오는데 시옷을 보면 얘는 좀 봐야 돼요.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LH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 합합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와서 시장운수 등 LH공사 등을 시행자로 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자, 머릿속에 국가 등이 가진 땅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고 그리고 소유자 과반수가 와서 차라리 우리 조합 만들어서 하느니 시장운수 등 시행하는데 우리가 오케이 할게. 그러면 시장 운송이 직접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보통 3분의 2, 2분의 1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4분의 3하고 면적의 2분의 1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틀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국공유지 등이 전체 LH공사 즉 국가 등이 가진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다. 그리고 소유자 과반수가 와서 지자체 시행에 동의할게. 그러면 시장 군수가 직접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 11번 문제는 해설을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꼭 문제 이해 못한 사람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사유. 그 아까 8가지 그걸 말하는구나. 8가지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100% 바르지 못한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2번 보세요.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부당할 때 이때 재건축 사업은 제외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재개발이잖아요. 정비사업으로 시험 내지 않습니다. 재개발로. 재건축은 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장군수가 안 해주거든. 그래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겠다. 재개발 사업일 때만.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해설도 있지만 118페이지 요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연필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소리 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8가지 사유. 그 중에 제가 포인트 정한 것. 여기서 이제 3번하고 5번 포인트. 2번, 3번, 5번 포인트가 바로 여기 지금 해설에서 니언하고, 디귿하고, 그 다음에 시옷. 요런 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12번. 재개발 사업. 옳지 않은 것은,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시장 운수가 직접 할 수 있다. 아까 금방 나온 문제잖아요.
자, 재개발할 때 안전진단 해야 될까요? 재개발할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재건축이죠, 재건축.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들어갑니다. 재건축. 옳지 않은 것, 재건축. 정답 2번. 자, 3번.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재개발.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 주거나 환지 주거나 이렇게. 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운수, LH공사 등과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22 미만이면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조합 설립 안 하고 나머지 공동시행은 조합이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집중만 하면 함정만 안 빠지면 2번이 쉽다. 13번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닌 것은 정관의 초안 만들고 창립총회 열고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 만들고 동의 접수하고 그다음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도 선정할 수 있다. 요거 선정 경쟁입찰로 선정하죠. 그다음에 설계자도 선정할 수 있다. 요것도 한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설계자 선정. 그런데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력의 결정은 총회에서 의결할 거지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비 조합원별 분담 내력을 결정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 알아놓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 이거 꼭 이렇게 읽어 놓으셔야 돼요. 답은 5번이요. 자,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 수. 자, 여러 번 나온 문제. 유산 문제, 기출 문제가 2달 전에 합격단 문제에서 들어간 건데 좀 변형된 기출 문제죠. 자, 한 사람이 여러 필지 여러 개 건물 가져도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건물 땅을 여러 사람이 가져도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있으면 각각 따로 보고 토지 소유자 외 지상권자가 있으면 소유자 지상권자 합의 하나로 본다. 공유자가 여럿 있더라도 한 사람으로. 그러면 소유자 수 몇 명이냐? A라는 사람은 1번지 땅도 가지고 있고 4번지 땅도 가지고 있고 위에 건물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A는 토탈 1개로, 2번지 땅은 B씨가 소유자이고 공유, 그 위에 지상권자로서 DE가 공유. 그러면 이때 B, C, D, E 합의 1개. 3번지 땅은 소유자가 F 1개, 위에 건축물 소유자 G 1개.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4명으로 봅니다. 자, 꼭 명심할 점.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다. 지상권자, 소유자 합쳐서 하나로 본다는 거 아셔야 돼요. 꼭 그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것만 알면 이런 문제는 다 풀립니다. 15번. 자, 이 문제가 우리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수합 동의했는데 철회했다. 여러분요, 동의를 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할 때 철회서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써야 돼요. 그리고 무인 손가락 도장 다 찍어야 되죠. 내용 증명을 작성해서 2통을 만듭니다. 하나는 시장운수 등에게 보내고 하나는 상대방 조합의 사무실에 보내야 돼요. 만약에 자 볼게요. 동의했는데 설립인가 신청 전 3월 1일 날 추진위원회하고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철회서를 발송, 2통 들어갔죠. 시장은 갑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자, 이때 시장운수 등은 철회서가 접수되면 그 상대방 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다가 통지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접수된 사실을 3월 5일 날 추진위원회 통지했어요. 3월 5일 날. 갑이 추진위원회 발송한 철회서는 이틀 뒤인 7일 날 추진위원회에 도달했습니다. 똑같이 쐈는데 내가 시장운수 등에게 보낸 것은 벌써 도달해서 시장운수가 3월 5일 날 추진위원회에 통지했고 내가 직접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보낸 건 3월 7일 날 도달한 거예요. 이때 동의 철회 효력은 언제부터냐? 자, 시장운수 등이 추진위원회 철회서가 나한테 왔다는 걸 통지한 때 하고 내가 직접 보낸 때, 자, 3월 1일 날 추진위원회하고 자, 시장운수 등에게 발송을 동시에 쐈어요. 자, 그리고 시장운수 등한테는
3월 5일 이전에 도달했겠죠. 그래서 3월 5일 날 그 사실을 통지했고, 내가 보낸 것은 추진위원회 3월 7일 날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시장 운수등이 보낸 때하고 내가 보낸 때 중에 3월 5일 날, 3월 7일 둘 중에 빠른 때 효력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빠른 때. 그러니까 3월 5일 날 철회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거 123페이지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이론 수업 시간에 너무 쉬운 얘기라 여러 번 반복은 안 했지만 한번 쭉 설명해서 문제 한번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조합의 임원, 바르지 못한 것. 자, 이 문제 잘 보셨어야 돼요. 그래도 문제가 가끔씩 함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바르지 못한 것. 1번, 조합의 임원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자, 1번 맞을까요? 조합 임원의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을 때 개정된 내용이잖아요. 개정된 내용. 거주해야 된다. 자, 임원 중에서도 임원이 아니고 조합장 얘기하는 거죠. 조합장의 하나입니다. 이사감사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이 되려면 정비구역에 현재 거주는 해야 되고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기간 확보되었어야 된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토지로 5년 이상 소유한 사람만 조합장 이사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조합의 든 이사수는 3명 이상으로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고,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수가 100인 초과하면 이사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는 거, 이거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걸 실전에서 나와버릴 때 정말로 암기 안 해놓으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사수는 3명 이상으로 하자,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100명 초과할 때는 이사수는 5명 이상으로 5명 이상으로 한다 하고 입으로 소리내서 떠들으셔야 돼요. 지금 동영상 보시면서 멈추고 떠들으셔야 돼요. 3번 이상 떠들고 입에 익숙할 때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고 꼭 외우셔야 돼요.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사업시행계획. 자, 여러분요, 문장을 외우셔야 됩니다. 문장을. 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받은 걸 변경하거나 등등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때 틀린 것을 골라주시오. 조합인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서류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큰일 납니다. 사업시행 인가받고 사업비 10%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 인가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할 때는 신고 대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보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서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내 인가협의를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60일 내. 물론 인가 전에 14일 이상 주민 공람에서 의견 수렴을 합니다. 이걸 14일 이상 일반 공람할 수도, 공람 기간 14일 이상 주고 의견 수렴을 다 해서 자, 인가 신청 들어오면 60일 내 인가협의를 결정해서 통보해 준다는 것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2번 지문은 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127페이지, 8페이지 읽어보시고 핵심 요약집. 18번 관리처분 계획. 옳은 것은, 이 문제를 우리 합격단 회원 여러분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실 텐데 양심껏 18번 문제를 쭉 읽어서 틀린 걸 툭툭툭 추려내고 답을 찾았다. 합격해요.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실력 없으면 절대로 못 풉니다. 물론 다행히 답은 좀 쉬워서 그런데, 자, 답을 찾은 걸 떠나서 1, 2, 3, 4번에서 어디가 틀렸는가를 스스로 연필로 축축축 체크해냈다. 그러면 실력이 짱짱합니다. 1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었나. 자, 이 표현 연습하셔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었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12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었 날부터 120일이라는 것.
자, 분양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실이 아니고 분양 신청 기간을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 통지한 날부터입니다. 자, 학생들은 이것만 봅니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실을 안 봅니다.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 20일 보면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이내에 맞습니다. 자, 시장 운수 등에게 왜 갑니까? 사업 시행자에게 가야죠. 분양 신청하라. 사업 시행자에게. 그 다음 4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내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와 토지 건축물 권리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라. 자, 손실보상 협의,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철회한 자, 제외된 자, 관리처분 인가고시된 다음 날을 빠졌죠. 90일 내에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4개가 지문이 딱 보고 툭툭툭 틀린 게 보이면 게임 끝. 정비법은 6개 중에 4개는 맞춥니다. 그 다음 5번에 한 세대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주택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한 경우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 그래서 답은 5번인데 1, 2, 3, 4 틀린 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19번 재건축 사업의 주택, 이건 재건축이죠. 재건축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수는 예전 기출문제. 자, 여러분요,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도 하나 받는 게 원칙인데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곳의 재건축은 가진 수만큼 줄 수 있어요. 이때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면 하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곳에서 재건축은 최대 3개까지. 이때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하나.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소유하거나 국가 지자체나 LH공사 등에게 공급할 때도 가진 수만큼. 자,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한 사람이 3개 가지고 있어도 1개.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의 사업지구에 한 세대가 3개 가지고 있다, 3개 줄 수 있죠. 3개. 이때 만약에 여기 투기과열지구면 하나만 줍니다만 그런 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개,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씩 탁탁탁 풀리면 그 공부하는 재미가 난단 말이에요. 도시정비법만 한 5번 반복을 해서 요약집, 그 다음에 도예식, 우리 핵심 요약 명작 1하고 3를 같이 펼쳐놓고 기출문제 펼쳐놓고 5번만 반복을 해버리면 정비법 항상 4개, 5개 맞춥니다. 이런 문제 뭐 주는 밥이죠, 밥. 20번 공사 완료. 틀린 것은 시장, 군수 등이 중공인가권자니까 시장, 군수 등이 외의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중공인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합시행자가 지방공사 받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은 중공인가전에 사용허가할 때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미리 사용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정비구역 풀려 공사 다 끝나고 분양처분하고 권리가 확정됐으니까 정비구역이 있을 필요 없어요. 단 이렇게 해제될 때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작년 기출문제네요. 따라서 이런 준공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이전고시,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2가지거든요. 준공인가 떨어지면 다음날 구역 풀린다.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해제된다. 이렇게 해제된다 하더라도 조합원끼리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은 자동으로 해산된다 그러면 틀리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꼭 이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을 받았잖아요. 환지하고 똑같아요.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등기 안 해도 되죠. 원래 내 거였으니까. 187조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의 취득이므로 단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일괄로 등기를 촉탁 신청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소유권 이전한다. 건축물 분양받을 자들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면 자동으로 내 것이다. 등기할 필요도 없다. 팔아먹으려면 시행자가 일괄로 등기해서 등기를 갖추고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공사 완료되면 시장군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고, 만약에 LH공사가 시행자면 LH공사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준공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때는 준공검사를 따로 받을 필요 없죠. 공사 완료 고시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도 뒷부분을 꼭 읽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단 문제 벌써 첫 걸음을 했지만 오늘 해설 강의로 해서 전체가 2바퀴가 돌았어요. 그러면 정비법도 저 2달 전에는 20문제 갔고 오늘 20문제니까 40문제. 제가 오늘 이 정비법을 보니까 문제를 선별을 할 때 지난번에 20문제 반복된 게 하나도 없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정비법 20문제 합격단 하고 오늘 20문제를 보면 40문제가 중복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합격단 문제를 계속 우리 카페에 해설 강의 올라가면 틀린 문제 해설 강의 확인하시고 한 문제 한 문제 버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직도 점수가 50점 안팎 언저리다, 치고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하고 우리 명작 요약집 1탄하고 같이 펼쳐놓고 정비법을 2-3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 생깁니다. 이제 앞으로 83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법에서 70점 이상 목표로 하고 우리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합격한다. 3번 외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바퀴째 합격단 정비법 해설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